교육감 선거 후보자 추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남재입니다. 후보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 목포 MBC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새 후보를 초청해 정경과 비전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서궁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인성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오인성입니다. 고석규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석규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과 지정주제 주도권 토론이 각각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장서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MBC 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장서궁입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위 단일 후보 장서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개혁이 미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교조 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13개 시도 진보교육감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함께 손잡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함께 전남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초중등 교육 전문가 장서궁이 아이들을 우리 전남의 미래로 키워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오인성 후보 모두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작년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11번째 우승을 해서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남교육도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남교육이 바뀌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자치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현장 경험자 오인성이가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남형 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장 경험자 오인성, 보통교육 전문가 오인성이가 전남교육의 자부심과 긍지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석규 후보 모두 발언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 진보민주교육감 후보 고석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전라남도 교육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본관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현 정부 공교육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이 되어서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교육 관련 과제 팀장도 맡았습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도 맡아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 고석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고석규에게 전남교육을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시작 제게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토론은 광주, 목포 MBC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새 후보께서는 인신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모범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는데요. 발언은 사회자 질문 요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사회자가 일단 제지하겠습니다. 이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가 초중고 교육의 파행을 부른다는 지적과 함께 수능시험 폐지와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 밝혀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장소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은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제가 아니라 자격고사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수능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에 논술 등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수능 때문에 저당잡혀져 있습니다. 즉 문제풀이식 그리고 주입식 교육기관으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능이 곧 수능 성적이 곧 성적이 시대는 학력이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수능 시험으로는 미래 핵심 역량 측정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의적 인재의 육성은 수능 폐지 등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소 후보 답변 다 하셨죠? 예. 네, 다음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수능 폐지가 논의가 되는 것은 수능이 가지고 있는 주입식, 암기식 위주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EBS에서 방영했던 시험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능 1등급 학생부터 9등급 학생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미래 사회 적응 능력을 측정한 결과 9등급 학생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수능이 미래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능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학 입시가 형태가 결정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초, 중, 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하고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과목 선정이라든가 수시와 정시의 비율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학 입시가 정해지고 그것을 토대로 수능 개편과 폐지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학 입시는 가히 한국 교육의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국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창의 토론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편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수능과 수시의 비율,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 그리고 수능 평가 중에 절대평가 영역의 그 확대, 뭐 이런 부분의 지금 핵심적인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전남에 유리하게 바뀌는 게 좋다. 그러면 전남은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 위주로 바뀌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이건 단지 전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15 교육과정에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능은 사교육의 원상이자 부러진 사다리를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바뀌고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는 특정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예. 네.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면 다시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도
30초, 보충 답변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오인성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권에 따라서 출렁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지낸 고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 마케팅을 아주 힘차게 하고 계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지 않는지 중단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행동해 왔고 살아왔고 또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팀장이 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도 사실이고 또 출범 이후에 정책기획위원회가 되어서 그 과제를 관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 적폐청산에 앞장선 것도 사실이죠. 저는 제가 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제가 없었던 일을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마케팅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적인 열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슨 장사하듯이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역에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인성 후보, 고석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임명장에는 문재인 정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공약을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 개발 공약 가운데에서 전남 학생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석규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죠. 예, 제가 정책기획위원회 공식 명칭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입니다. 이때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현 그 선관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에 논의한 결과 문재인 정부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이미 등록돼 있고 인가를 받은 그런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이 공교육과 관련된 혁신 정책은 지금 현재 그 전남을 특화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 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든가 또는 그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전남 교육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만든 것이지 전남의 교육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전남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저는 지방에서 오히려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방의 현실을 중앙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는 지방의 현실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1분 30초 딱 지켜주셨네요. 다음으로 네, 오인성 후보,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좁은 조리실에서 한여름에 땀 흘리며 일하는 조리사분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정규직화가 아주 시급한데요. 그 장석웅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정규직 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신분 안정 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교과서 속에
노동 존중, 노동 가치 존중하는 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숫자는 전남에 약 6,000명, 그리고 교사 대체 비정규직까지 하면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분의 1에 전남 전체 교직원의 2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신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 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업 등등을 통해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일부 타결이 되기도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 보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교가 진정으로 상호 신뢰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그리고 교육력이 높아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교육감 재량에 속하는 이 권한을 10분 활용하여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장성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규직화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 예산이 다른 교육을 하는데 침해는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네요. 장성훈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네, 2018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3조 8천억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조 1천억 정도, 한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인건비는 1,200억이 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의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무기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직종이 있죠. 스포츠 강사라든지 또는 영전 강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속히 최소한 무기계약직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금 차별 해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급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조리실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학교 비정규직도 학교 교직원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그래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고석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네, 도시지역은 원도심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신도심 지역의 거대 과밀학급을 분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조정해서 학생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원도심에 공동화되는 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를 인문, 문화예술, 체육, 생태 등으로 특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학교가 크고 학급이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목포 경우 보면 오룡초등학교가 이제 전남에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됐어요. 과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대 학교 과밀학급은 과감히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학교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지자체와 협조를 끌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신도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과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에 있는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은 과감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 특성화된 그런 작은 학교를 최대한 육성해서 또 그 학교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고석규 후보, 장석훈 후보에게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그 학교를 신설하려면 이른바 뭐 중기 지방교육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경우 어떤 지역에서도 이 학교 신설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자체 지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신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한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약 350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학구제 개편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훈 후보 보충 네. 답변해 주시죠. 학교 신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도 그렇지만 이미 아파트가 꽉 들어찬 상태 속에서 그 신도시의 규모를 가늠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학교 용지를 적게 확보해가지고 또 그러한 연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과밀한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지자체를 협조를 끌어내고 그리고 거대 아파트군에 속해 있는 아파트 회사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또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밀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목포만 해도 일로 쪽에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쪽에 있는 우한군 쪽에 있는 작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나름대로 특성화될 때 이 남학지구에 있는 그리고 목포 지구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 학교를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그 무한 지역의 학교도 살고 지역사회도 살고 그리고 남학지구의 과밀화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석규 후보, 오윤성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지난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남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재 유출로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 하면서 그 대응 방안으로 시군별 특성화 고등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남에 있는 47개 특성화 학교가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현재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거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학만 물리고가 있고 미용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각 그 보건고라든가 이런 특성화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계 고에서 각 지역마다 거점 고등학교를 만든 형태와 같은 방식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남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원활해지고 또 그 원활해진 재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성화고를 거점화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그 학과목을 통폐하고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특성화고들을 일정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성화고 거점화론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고석규 후보, 오윤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특성화고라고 하면 국악고, 골프고, 말산업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인지 조금 의아하고요.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보께서는 에너지 관련 학교라든가 국악 중학교라든가 항공고등학교 등을 새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산업은 늘 바뀌고 변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차 산업사회에 필요한 직업이 있고 또 그 전 사회에서 현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성화고들이 미래 산업사회에서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있는 직업의 40% 이상이 미래 사회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교육의 미래성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거점화한다는 측면은 현재 있는 특성화 학교가 다 유용하고 학생들이 충분한데 한다는 게 아니고 미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취업을 잘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통폐합 혹은 거점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교육의 특성화를 거점화하는 것은 곧 전남교육의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장성웅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장성웅 후보, 오인석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전남교육에 있어서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하나가 교육 전문직이고 하나는 교육 행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고 전남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내 시군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일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영역에 있어서 네, 문제가 시간이 있거든요. 끝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오인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나주교육장으로 4년을 근무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 관계는 그 어느 직장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슨 심각해가지고 양 집단이 무슨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업무를 나누다 보면 양 파에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그런 다툼이 미세하게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파가 서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교육 행정직들, 즉 일반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요소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직 여성 직원들이 지금 육아휴직도 형편상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여성 사무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육아로 인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인석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장성웅 후보, 오인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학교 운영비를 보면 기본 운영비가 33%고요. 이른바 목적사업비가 67%나 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이 목적사업비의 쪽지 그리고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청탁 때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근절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오인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전남교육의 그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그런 그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참여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반드시
그 전문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전남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들어온 사례 조사 결과가 분명하다고 보면 그건 도민들에게 공개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예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예산을 집중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성우 후보,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아까 5번님께서 고급게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그 정책기획위원 그 자리는 대통령 직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임명장에 있는 직책대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직속을 문재인 정부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본인의 경력을 명기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아니요, 질문이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도 해주시고요.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역시 또 문재인 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우리 세 후보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다 같은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장 후보님께서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저는 제가 한 일의 실체를 말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뭔가 가식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과장을 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 제가 했던 부분들을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죠. 오히려 그것이 저와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왔던 그런 후보가 누군지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다 하셨죠? 고석규 후보님. 네, 장성우 후보님 아까 못다 하신 질문 이번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지상조사위원장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대표 경력에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분명히 그 위촉을 한 부분 주체는 부총리예요. 김상곤 부총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저는 이게 전형적인 일반 정치인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파리의 가장 심화된 형태라고 봅니다. 적어도 도덕적이어야 될 교육과 후보가 이래서는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이명박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 하에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유형의 그 좀 약간 그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형태의 비판은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석규 후보 보충 답변 다 하셨죠? 네. 이번에는 지정주제 토론 순서인데요. 사회자가 지정주제를 질문하면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을 합니다. 그 이후 다른 두 후보가 각각 또 질문하면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학력 향상 대책을 주제로 고석규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사교육 열풍이 대도시에 비해 적지만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시 교육만 주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떨쳐낼 수 없을 텐데요. 학력 향상 보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여기서 그 학력이라고 하는 건 주로 고등학교 학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수시 위주의 학력과 수능 위주의 학력이라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수능 학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능은 절대평가를 통한 자격 고사화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능 학력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별로 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수시의 전남 고등학교의 학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대학 입시 상시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1대입 전문가를 양성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소에서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남형 애프터스쿨을 강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수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학력 향상 대책에 대해 장석웅 후보,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그 IB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국제적인 서술형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학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를 평가해 주시고 개선이나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1분입니다. 역시 우리가 그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폐단으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오지선다, 사지선다에서 이렇게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겠죠.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뭐 논술형, 서술형 또는 단답형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평가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저는 당연히 그 서술식의 그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훈련이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학교 정책들을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는 그 영역이 이 교육청 관할 밖에 있지만 적어도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네, 똑같은 시간이 지원을 다 됐습니다. 네, 오윤성 후보님 학력 향상 대책에 대해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학력은 그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그 지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환적으로 적용을 해야 이 올리냐 내리냐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답을 하시면서 수시에 대응하는 게 학력 향상책이다. 그거는 결과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학력 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의 내용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의 실력을 높이는 것, 중고등학교의 실력을 높이는 것, 다양한 그 학급에 따라서 실력을 높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의 학력 문제라고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력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대학 입시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능을 위한 학력과 수시를 위한 학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수시를 위한 학력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왜 답변이 안 됐는지 저도 좀 의아하고요. 거기에 좀 더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덧붙인다면 결국 명품 일반고 만들기 사업인데요. 권역별 학교별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대학과 연계한 그 방학 중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도서벽지학교 대책을 주제로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남에는 학생 수가 줄면서 존립 위기에 놓인 도서벽지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사의 정규 여건 개선, 이와 관련된 대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아이들은 그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곧 폐교된다고 해서 학교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 신규 발령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상치 또는 순회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질 담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면 일교 원칙은 고수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더 나아가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배치 기준을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당 기수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과학실험버스.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리고요. 관련해서 오인성 후보, 장성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전교조에서는 그 교원 승진 구조에 대해서 보편적인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벽지 점수를 부여해서 선생님들이 그 오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그런 도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장성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서벽지 재직교사들에게 긍지와 자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수당의 현실화라든지 승진이나 인사, 즉 이동 점수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대답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일면 일교 원칙을 고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를 떠나서 교육과정 기준 교원 배치로 이렇게 전환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체험활동이라든지 등등이 교육 여건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버스라든지 또는 문화활동 지원버스제를 도입을 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가 침해되고 있는 도서벽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도서벽지학교 대책 전남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고석규 후보, 장성우 후보에게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죠. 네. 농어촌도 그렇습니다만,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일찍 나갑니다. 따라서 7시 30분경부터 등교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침 시간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9시 등교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의 공백 질문 나왔는데요. 장성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9시 등교 방침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실시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비교적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그걸 실시하고는 있는데 학교 사정과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9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통학버스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서 다시 제2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권 향상 대책을 주제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권이 학생, 학부모 권익 신장과 반비례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균형이 깨져 있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 재설정을 위한 보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위축되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교권이 보호돼야만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재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권을 보호하는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이 학부모와 교원들 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그러한 시간을 정례화해서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회인식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교권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네, 교권 향상 대책에 대해서 고석규 후보,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께서는 뭐 현장 교사 역할을 했으니까 본인이 교사 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은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학부모가 교권에 도전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하필 특별한 학부모들이 그런 교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예,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의 교권을 침해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 학부모들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예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데 많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이나 혹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데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과 학부모들 간에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그러한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따라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장석웅 후보 교권 향상 대책에 대해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처음에는 아주 관심도가 높았죠. 그러나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자, 현재 학원이제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원위에 학생대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네, 학교 운영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세요. 학원위가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은 학교 규모의 영세화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진 만큼 학부모들도 수가 적어서 그분들을 매년 이렇게 학원인으로 모시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이 좀 식는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위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학교 규모가 소규모화된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을 선출할 때 간선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께서 내가 교육의 수장을 뽑는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활동력이 미약해진 것은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주제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MBC, 목포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에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선 토론에 이어 후보 간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장석웅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약 800억 수준으로 좀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금 제도도 곧 폐지됩니다. 내국세 교부율도 전체 66.3%에 불과하기 때문에 0.1% 더 추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재원 조달 방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부금 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다고 봤을 때에는
자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교육청에서 좋은 교육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산업체라든가 혹은 출향민들에게 찾아가서 세일즈하는 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이러이러한 교육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좀 지원해달라.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경쟁력만 내세우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되고 교육청도 자구책을 찾아서 스스로 뛰는 그러한 교육청이 되고 그러한 교육감이 됐을 때 교육 재정이 보다 이 확충될 수 있는 어떤 저변이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리는 비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교육청과 교육감은 스스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장서궁 후보, 원희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불필요한 전남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라든지 또는 등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외에 후보님, 다른 네, 방안이 시간이 다 있을까요? 됐습니다. 네, 원희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교육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을 없애서 예산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제도 혹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예산이 참으로 쓰일 곳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지원을 높이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과 참으로 그 지역과 교육이 함께 간다는 그런 의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부담금을 더 늘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중앙정부 관계를 말씀드렸고 또 농어촌 특별법 관계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역시 같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서궁 후보,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아까는요, 과도한 문재인 대통령 파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이 단위로 봅니다. 전남도민 시민사회가 이 명칭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후보 보면은 이제 진보민주교육감이라 그럽니다. 이제 도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진보민주인지, 그래서 민주진보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도 최근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어떤 후보 하나가 그 단일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후보께서는 묘하게도 그 후보와 연대하지 않고 또 다른 후보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똑같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고 같은 시민단체에서 추대를 했는데 왜 그 후보와 연대를 하지 않고 다른 후보와 연대하는지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육감은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정치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언론에서 흔히 교육감의 성향을 진보냐 보수냐 이런 형태로 많이 가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당과 연계시켜 본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말을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그 활동해 왔던 모든 영역
부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제2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진보, 당연히 거기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진보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왜 이견을 다는지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말한다면 제가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장성호 후보님, 고석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저는 민주진보, 고 후보는 진보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만 앞뒤 바꿔놨어요. 이건 정말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요? 저작권 침해? 뭐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부여받았고요. 진보민주라는 말은. 아마 고 후보는 스스로가 이렇게 진보민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자칭 진보민주 교육감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진보라든가 민주라든가 하는 표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명사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그 단어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을 뿐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표절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이게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관 쪽에서 아무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 후보의 제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이밍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선거의 과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유권자에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경험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을 찾은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 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고, 또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직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네,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다음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오인성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활동을 역시 하셨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정치적 중립과 지금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대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사회통합위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회통합위원회의 이 본질이 뭔지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당시에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사회 통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저명인사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통합시켜서 갈등 비용을 줄여나갈 건가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전라남도의 사회 통합 인사들 가운데는 YWCA 사무총장이라든가 경실련 대표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협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건 저 혼자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위원회에 들어있는 많은 진보 인사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고석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마케팅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느냐를 제가 계속 여쭙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한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는 저촉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은 여전히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정당을 표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정당과 연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후보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있죠? 오 후보님은 왜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희 공보물이나 정책이라든가 어떤 부분에도 정당과의 관련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과 뭐 민주당이니 무슨 다른 당이라는 당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제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집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당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다음으로 오인성 후보,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역시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장 후보께서 그 수능 폐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능 폐지 여부는 한국 교육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한국 교육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요. 그 근거하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수능 폐지는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봐요.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 조치로서 수능 과목 절대평가 그리고 자격고사와 그런 이후에 수능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학력 학벌 사이라고 하는 거죠. 학력 학벌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불평등과 이 차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학 서열화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명문대 프리미엄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학력 학벌 사회 그리고 대학 서열화가 한국 교육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교육제도라든지 입시 전형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개혁 문제는 대단히 뿌리가 깊고 또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최소한 문재인 정부 내 4년 5년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차근차근하게 뚝심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인성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어느 사회이건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 학력에 대한 것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그 교육의 질이나 학력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학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그 대안을 과연 마련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장석웅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아쉽지만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취업과 급여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또한 좌우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 4년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30년, 40년 풀어먹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학력이 요구된다. 그런 시기다라고 봅니다. 학력을 이렇게 취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학교가 이른바 특권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우리 후보자들 중에 한 분은 또한 2명씩이나 그렇게 특권학교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학교 체제라든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전형 방법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네, 말씀 다 하셨죠? 네. 다음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고석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사교육비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 전남의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27만 1,000원에 못 미치는 15만 7천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70.5%에 못 미치는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또 거꾸로 공교육의 책임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공교육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공교육의 자발성,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자발성, 그리고 창의력 발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일찍이부터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이 민주화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는 권위적이고 그리고 관료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가 시키면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교사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스스로가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그래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학교장 선생님들의 그러한 리더십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서 전남이 이제 참여 수준도 낮고 지출하는 비용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꼭 이렇게 참여가 낮고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낮다 그래서 학력이 낮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핵심 역량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지식 기반 교육 중심의 전남에서는 분리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역량 교육으로 가게 되면 전남이 가진 교육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봅니다. 네, 고석규 후보, 장성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좋은 의미에서 미친 교사, 즉 열정적인 교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가 자율성을 일부 억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난 그 제도 때문에 학생 못 가르치겠어 이렇게 말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는 어떤 경우든지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사에게 있어서 최고 덕목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초임 시절을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철이 없고 몰랐고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하나로 아이들이 그걸 다 안아줬고 받아줬고 저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찾아오고 저를 잊지 못할 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친 교사,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모든 생을 바쳐서 좋은 제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 그리고 교권이 확립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민주적인 리더십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한 정말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민주적 교육 공동체 학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석규 후보,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 후보께서는 전남교육정책자문단이 현재 담임교사 중심의 평가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지향하면서 전남의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학력평가는 도교육청의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지난 답변에서는 그것을 역량중심 평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학력평가하고 역량평가하고 그게 다르다라고 보는 그 인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학력평가의 한 형태가 역량평가일 수도 있고 역량평가하고 학력평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본질은 이 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가지고 그게 이제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면은
그걸 순환시켜서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교수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학습 태도가 안 좋았는지 분석해서 재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평가를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 평가권이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부에서 하던 평가에 비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또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역량평가냐 학력평가냐 그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학부모들께서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네, 고석규 후보, 오인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권이 그 학급의 담임교사나 교과 담임교사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걸 거꾸로 도교육청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학력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그 교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력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인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자율권의 저하 혹은 뭐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는 그걸 갖다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완하고 돕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행평가를 고후보께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수행평가를 하려면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교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수행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부족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측정이 안 되면 평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학력 저하 현상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인 평가를 교육청이 나서서 그거를 시행함으로 해서 학력 저하 현상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자율권 침해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과연 동의를 하실 것인가. 제가 드리는 학력평가, 교육청 행정력은 학력 저하 현상 극복의 문제입니다. 네,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MBC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앞선 공통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부른다는 지적 속에 1992년 폐지됐던 공동학군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오인석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나주교육장 시절에 그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의 교육 상황에서는 반대합니다. 이 공동학군제가 되려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평평해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동학군제를 했을 때 우리 도로 학생들이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소망을 하지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저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지금 그나마 전남교육이 유지하고 있는 그 수준조차도 황폐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학군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도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력을 먼저 높여야 되고 정말로 균등한 수준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도의 교육을 살리는 정책하고도 역행될 수 있습니다. 공동학군제가. 만약에 그게 시행된다면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과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전남교육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공동학구제는 분명히 저는 반대합니다. 네, 오인성 후보께서는 공동학군제 명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전남 교육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현재로는 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온 배경은 그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오면서 2014년부터 이 광주와 나주 고교 공동 지원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주와 광주의 교육 불균형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 화순과 광주의 경우에는 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서는 이 교육 환경 개선 지원비를 증액한다라는 그 조건으로 광주와 이 고교 공동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육청과 화순군 고교 공동 지원제 업무 협약을 한 이후 광주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주교육청에서도 아직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 최근에 보면 오히려 광주의 학생들이 전남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등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석규 후보께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 이후에 그때 가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약간 유보적인 답변이시네요. 장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공동학군제 반대합니다. 공동학군제가 92년도에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공동학군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렇게 농촌 인구가 대거 이렇게 유출되고 또 농촌 교육이 황폐화됐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마 상대적으로 이 광주 교육 여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사교육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출됐고 그 폐해를 염려해서 92년도에는 그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입시도 변했고 또 내고장 학교 보내기 그리고 거점고등학교, 자유로운 공립고, 육성 등등으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교육 인프라도 광주 못지않게 이렇게 확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 광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주에서 내신이라든지 학종 등등을 겨냥해서 이렇게 나주라든지 화순으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또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혜의 교육 환경을 잘 활용하면 굳이 공동학군제 실시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전남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공동학군제 실현하지 않아도 농어촌, 우리 전남의 교육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이셨네요.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정주 여건이 낳은 신도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함께 학교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원도심 학교 되살리기와 지자체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3대 비전 중에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도시형으로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편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적 공동 학구제의 실현이라든가 또는 이 통학버스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 초빙교사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강소기업이라는 말처럼 강소학교를 만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강소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각종 지원을 통해서 원도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신도심의 경우에는 그 OECD 수준의 학급 규모로 낮춤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맞춤형 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맞춤형 교육 모델 원도심의 강소학교를 건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데요. 다음 장석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의 도심재생사업과 협력해서 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 인문, 생태 등으로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체험학습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교육문화기관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찾아오는 원도심 학교가 되리라고 보고요. 신도시의 거대 학급과 거대 학교는 과감히 분할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 34명 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그래서 거대 학교도 살고 농어촌 주변에 있는 농어촌 학교도 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네,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셨네요. 마지막으로 오인서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원도심 학교를 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학교들이 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과정을 지역화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면 그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학교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도심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영재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찾아오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주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폐교를 활용한다고 해서 귀농 기촌인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학교들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오늘 준비한 순서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토론 중에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오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소도 키워본 사람이 잘 키우고 야구도 전문가가 잘합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보통교육을 한 전문가입니다. 이 보통교육 전문가인 오인성이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상황에 맞춰서 무상교복과 체험학습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내에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보통교육 전문가인 오인성, 전남의 아들 오인성에게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석웅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 총장 출신, 전남교육감 시대는 이제 마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서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이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 그리고 전남교육 성공시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고석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전남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5일 전남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들은 오직 인물과 정책만으로 심판받을 것을 서약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답게 후보의 자질과 능력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 전남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보 민주 교육감 고석규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남 교육 개혁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